야씨 나는 뭐 가슴은 뭐 어디 브랜드가 난 쫙쫙 잘 먹더라. 막 이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뒷다리살이 지방이 없어서 먹는다고 하지만 정말 가만히 생각해봐. 돼지 뒷다리살로 먹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있는데 골라 먹는다? 그 부위가 맛있거든. 40대 정도 되잖아요. 그냥 걷다가 다치고 재채기하다 다치고 저러다가 다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을 때가 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새벽인데 어떻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지 알 것 같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들려요? 저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제가 에어팟을 꽂고 왔는데 에어팟에 연결이 돼 있었어요. 핸드폰이. 죄송합니다. 나 뭔가 했네.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기계도 점점 기계 사용법도 점점 바보 같아져요. 왜 그러지? 나이 먹으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도대체? 희한하네. 주말에. 근데 주말에 일정이 없으면 저도 이제 늦게까지 자는데 오늘 오후에 좀 피부과를 갔다 오려고 지금 예약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전에. 그래서 그냥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고요. 안 하고 피부과 갔다 오면 당일날 운동 못 하잖아. 그래서 좀 일찍 하고 갔다 오려고. 주에요. 요즘에 한 적게 하면 5일, 많이 하면 6일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막 예전처럼 시합 대회 준비할 때처럼 엄청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6일까지도 가능한 거고 강도가 올라가면 한 5일 정도 합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확실히 예전보다 몸의 반응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순발력도 많이 떨어졌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보다는. 그리고 근육량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 중반에 가지고 있던 근육량이 지금보다 적었단 말이야. 근데 힘은 그때가 더 셌어요. 이 중량을 들고 이럴 때 보면 그래서 이게 나이 먹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골격근량은 그때보다 한 3, 4kg, 4, 5kg가 더 많아졌는데 드는 중량은 그때보다 가벼워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운동선수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사실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시작한 친구들도 많단 말이야. 여자친구가 생기는 순간 뭔가 약간 이제 그 목표 자체가 약간 희미해지긴 하지. 근데 운동을 하실 때는 열심히 하시고 정말 못할 때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뭔가 좀 등한시해서 헤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면 안 되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운동이 중요해. 여자친구가 중요해. 여자친구가 더 중요하잖아요. 운동은 평생 가는데 여친은 평생이 아니잖아요. 와이프라면 모를까. 그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있어야 와이프에 대한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뭔가 놀리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항상 보면은 결과만 보고선 쟤는 저러니까 열심히 하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된 건데. 아이고. 헬스장은 가까운 곳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활동하는 그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헬스장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장비 아무리 좋아봐야 우리에게는 무슨 변수가 있다고? 나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 피로라는 큰 장벽이 있고, 그러니까 피로와 귀차니즘이 섞이면 아무리 헬스장비가 좋아도 그 헬스장 안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장비를 따지시기 전에 운동 경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무조건 내 동선 안에 있어야 돼. 헬스장이 가까운 게 최고입니다. 아까 헬스장 가봤는데 PT 트레이닝 기준 안 보고 무조건 가까운 데가 좋은가요? 운동을 혼자 하실 수 있다면 이제 PT를 받는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PT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선택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헬스장을 왕복한다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보통 헬스장이 1층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하에 있든지 아니면 고층 건물에 거의 꼭대기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헬스장을 갔을 때 1시간 운동한다 그러면 왕복하는 시간 빼고도 옷 갈아입고 씻고 이거 다 따지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럼 왕복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3시간이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내 동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바빠. 이 운동까지 하면서 내 하루의 일과를 다 채우기가 너무 바빠요, 진짜.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운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내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세팅을 해놓으셔야 돼요. 뭔가 특별하게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면 막 특별하게 하기 싫은 날은 안 하고 싶어진단 말이지. 아씨 근데 저는 요즘에 운동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막 머신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야씨 나는 뭐 가슴은 뭐 어디 브랜드가 나 쫙쫙 잘 먹더라. 이러면서 탈의신이랑 운동하실 때 막 그거 이야기 하시는 거 볼 때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이게도 그 헬스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동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헬스장이면 좋은데 괜히 이제 그렇게 머신 찾아다니시면서 먼 곳에 등록해 놓으시면 그런 헬스장이 또 비싸요. 월 회비가 비싸게 끊어놨으니까 억지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억지로 다니니까 이게 내 인생에서 되게 좋은 점일 수도 있잖아. 어찌 보면 하기 싫은 걸 갖다 억지로 하니까. 근데 내가 운동이 하기 싫은 건지 너무 멀어서 가기가 귀찮은 건지 이게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다고. 분명히 멀어서 가기 귀찮아서 지금 헬스장 좀 가기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내가 운동을 싫어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 사람이. 그러다 보면 운동이 싫어져요. 그럼 결국은 꾸준히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내가 뭔가 망설일 만한 포인트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동선도 마찬가지고 너무 과한 노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뭔가 내가 정말 내 지금 생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면 최선이라는 범위가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허용치가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그죠? 운동을 시작하셔서 1년차 정도 되실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운동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기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과정에서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내가 핑계거리만 있으면 운동 바로 멈출 거예요. 머신으로 2개월 초보 중량은 10회요? 10회를 근데 어떻게 본인이 수업을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하지 라고 그냥 뭔가 끌려가듯이 수업을 하시면 100회를 하셔도 본인이 혼자 운동 못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단 10회를 하셔도 루틴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동작은 왜 하는지 그런 거를 꼼꼼하게 본인이 기억하려고 노력하신다든지 아니면 트레이너 선생님들에 따라서 정리해서 그걸 수업 후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아무리 백날 첫날 보내준다고 해도 그걸 꼼꼼하게 복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거 뭐 톡이 왔으니까 이거 뭐 지워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내 거네 이러면서 이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자세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10회라는 횟수는 그렇게 적은 횟수는 아니에요. 보통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10회 안에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긴 하거든요. 체지방은 저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똑같이 먹어요, 식사를.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한 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햇반 210g짜리 그냥 일반적인 햇반 크기 있잖아요. 쌀밥 210g에 닭가슴살을 한 200에서 한 250g 정도 먹어요. 한 끼. 그렇게 해서 하루에 4끼. 똑같이 정말 그렇게 똑같이 먹고요. 약속이 없고 그냥 평일에 그냥 일할 때는. 근데 이제 연말이나 주말에 뭐 가끔 약속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뭐 외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식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크게 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닭가슴살을 좀 안 빼놓고 먹는 이유가 요즘에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닭가슴살들 잘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닭가슴살 먹으려고 그러면 사실 뭐 생닭가슴살 사다가 익혀 먹어야 되는 귀찮음이 처음에 있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공된 음식이 나와서 냉동 상태에서 해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끔 해동시키는 것도 까먹어. 그럼 귀찮으면서 안 먹게 되고 이랬는데 요즘에 실온 보관 닭가슴살은 그냥 까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런 변수를 없애야 돼. 변수가 있으면 내가 컨디션 좋을 땐 괜찮은데 좀 바쁘고 귀찮음이 좀 느껴질 때는 자꾸 안 하게 돼. 그래서 실온 닭가슴살이 잘 나온 이후부터는 닭가슴살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닭가슴살 나오는 거 보면 내가 대학 다닐 때 진짜 닭가슴살 이렇게 나왔으면 몸을 훨씬 더 잘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때는 닭가슴살 가공 닭가슴살은 나오긴 나왔었어. 그때 당시에 정말 맛이 없게. 근데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냉장고도 없었고 실온 보관이 안 되다 보니까 닭가슴살 한 입만 먹어도 토할 것 같다고? 야, 요즘 닭가슴살이 토할 것 같으면 어떡하냐. 요즘 닭가슴살 진짜 맛있던데 요즘에 잘 나와서. 뒷다리살이요? 근데 뒷다리살도 사실 지방이 많아요 생각보다. 일부러 지방을 싹 걷어내고 드시지 않으면 돼지고기는 일단은 지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뒷다리살이 지방이 없어서 먹는다고 하지만 정말 가만히 생각해봐. 돼지 뒷다리살로 먹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있는데 골라 먹는다?
왜냐면 그 솔직히 입에 들어갔을 때 그 부위가 맛있거든. 그러니까 뒷다리살은 지방이 별로 없어 라는 아니란 생각, 약간 타협점을 찾아서 그거를 선택을 하는데 기름진 거 골라 먹고 앉아있어. 나중에 보면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거 나도 그랬었어 예전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닭가슴살 먹었을 때도 맛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육류에서도 기름기 없는 부위를 먹으면 몸매 관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지금 닭가슴살 드셨을 때 아까 전에 누가 한 입만 먹어도 토 나올 것 같다 막 이랬잖아. 근데 그러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기름기 없는 고기로 선택을 했을 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른 육류를 선택을 하셔서 먹어봤는데 야 닭가슴살은 못 먹겠는데 야 이 정도면 이거 먹으면서 내가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항상 의심에 의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 사이에 입맛이 그렇게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왜 지방질이 없는 닭가슴살은 한 입만 먹어도 토가 나올 것 같았는데 왜 돼지고기로 바꿨더니 감칠맛이 쫙쫙 느껴지면서 왜 갑자기 이 정도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다고 마음이 바뀌었을까? 고기가 바뀌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입맛이 바뀌지 않았다면 입맛이 바뀔 만한 충분히 시간이 없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갑자기 이거 이 정도면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이제 살찌는 맛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 입맛이 습관이기 때문에 바뀌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노력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 같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세게 가장 강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 버텨내면 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닭다리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가공식품 즐기고 막 고기도 막 소세지 같은 거 잘 드시고 막 가공식품 엄청 많이 드시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닭다리살로 바꾸셔도 충분히 몸이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옮겨가셔야지 처음부터 너무 이제 빵 세게 때려버리면 충격도 너무 세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몸이 지금보다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습관을 바꾸시면 결과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하루 이틀 정도는 독하게 마음먹을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의지가 없는 사람도 3일은 노력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덜 잘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결국은 나중에 익숙해져요. 지금 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무서운 건 지금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지금 당장은 노력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걸 5년 10년 하시다 보면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노력이라고 안 느껴져. 그때부터 진짜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본인이 뭔가 안 하던 행동을 해서 내 인생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실 때 그게 이제 노력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뭔가 몸에 착 익어야 그때부터 진짜 그게 나한테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조각 먹었는데 영향이 클까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꾸준히 드시면 안 돼요. 그 치즈케이크라는 게 포화지방도 굉장히 높고 칼로리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이고 고밀도 고칼로리 음식을 계속 이렇게 섭취하시다 보면 그 정도의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이게 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거기에 이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가끔 즐기시는 건 괜찮지 근데 너무 습관적으로 드시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체지방 35%에서 20%까지 낮췄어. 많이 낮췄네. 여자분이시면은 안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남자분이시면 약간 더 낮추긴 해야 돼요. 근데 20%라 그래서 막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운동을 솔직히 말해서 건강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접근을 해도 약간 더 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 나이만 돼도 이제 진짜 건강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정말로. 왜냐면 이게 겉모습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자꾸 몸이 삐걱거려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만약에 내가 다쳐서 부상을 당했어. 그러면은 그 부상 당하는 과정에서 다 납득이 가요. 예를 들어서 한 20대 초중반 친구가 뭔가 동작을 하다 허리를 다쳤어. 그러면은 그 과정을 보고만 있어도 제 허리 다쳤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정도 충격이었을 거야 라는 게 다 눈으로 보여. 근데 이제 4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러면서 분명히 부상을 당했거든.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은 제가 왜 다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이없이 다쳐요. 몸이 그냥 걷다가 다치고 재채기하다 다치고. 네.
그러니까 젊고 어릴 때는 다쳤을 때 누구든지 다 납득이 되는 부상인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저러다가 다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을 때가 좀 있어요. 저도 잘 자고 일어나다 갑자기 막 허리 삐끗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 여러분들 나이가 젊다는 건 되게 강력한 무기예요.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막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근데 이제 저보다 더 형님들은 더 심하겠지. 아유 근데 형님 47살이면 근데 지금 몇 킬로 드시는데요? 그 10kg도 이제 50에서 60으로 안 느는 거랑 200에서 210kg로 안 느는 거랑은 이게 확 달라지잖아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몇 킬로 드시는데 47살 형님 140이요? 이제 그러면 안 될 때도 됐어. 아니 뭘 그렇게 무거운 걸 드실 일이 있다고 그 140 들면 되지 그 150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다 허리 다치면 이제 20으로 내려가요. 천천히 합시다. 유지만 돼도 대단한 거야 사실. 건강 생각해서 하세요. 건강 생각해서. 그리고 140으로도 충분히 집중하시면 거기서도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게를 늘리시는 게 중요하긴 한데 꼭 무게를 늘려야만 운동 강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휴식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운동 템포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량을 정말 잘 다루실 수 있을 때 저는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아래 중량이 이제 좀 편안하게 들려서 윗 중량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동작에 집중이 되기보다 무게에 집중이 돼요. 근데 그게 무게가 올라간다 그래서 몸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잖아요. 근데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 중량이 조금 이제 내 맘대로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중량에 맞춰서 이제 몸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중량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진짜 건강이라는 거 정말 과신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장담 못해.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지만 그냥 희망사항이니까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 근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다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좀 이야기를 세게 할 때가 있어. 고민 좀 그만하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불필요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좀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당장 그냥 단순하게 헬스장 가셔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내가 아는 움직임을 그냥 어느 정도 하고만 오셔도 내 몸에 충분히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행해낼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건 어쨌든 일종의 스트레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라는 것도 종류가 있잖아. 안 되는 걸 막 계속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뭔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아슬아슬해서 뭐 설레임이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을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설레임의 스트레스는 놔두고 나한테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는 되도록이면은 빨리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정말 건강에 안 좋아져요. 진짜로. 제가 최근 한 3-4개월 동안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무기력해지는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니까 사람이 게을러져요. 왜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계속 이제 합리화하게 되더라고. 지금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스트레스 없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2024년도 그냥 삭제됐잖아요. 2025년도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않아도 정말 엄청나게 발전할 거야.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작년에 했던 걸 분명히 실수라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실수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좀 안 한다고 생각을 해도 큰 목표를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면 죽어요. 한 달 동안 힘듭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